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문법 20일 완성의 홍성민입니다. 제17강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라는 주제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관계대명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접속사에 이어지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시간 접속사, 즉 종속 접속사 중에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애를 떼어서 따로 공부하자라고 얘기해서 오늘 이 시간 관계대명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롭게 공부를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일단 관계대명사라는 말을 분석해보면 관계라는 말은 관계사, 즉 연결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받는 말이다.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애가 관계 대명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문장을 보면서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할 때는 접속사라는 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문장을 갖다 연결을 갖다가 새롭게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합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 자, I met John이라는 문장과 He is my teacher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문장에서 보시면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할 때는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and이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I met John 그리고 he를 소문자로 뒤에 만들어서 He is my teacher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and의 역할과 he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바로 누구냐? 오늘 배우게 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and과 he를 다른 말로 who라고 바꿔 쓸 수가 있고요. 이때 문장을 완성해보면 I met John 그리고 who가 들어가고 뒤에 이제 he 다 빠지고 is my teacher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who라는 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and he를 모두 포함한 관계사와 대명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갖다 왜 굳이 형용사절을 이끄는 대명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관계 대명사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 형용사절인지 생각해 보면, 자, 보시면은 이 후로 이끌어지는 절이죠. 동사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절이 누구를 꾸미냐면 앞에 나오는 John이라는 명사를 꾸며줘요. 자, 명사를 꾸미는 품사는 누구였다? 형용사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John을 만났는데 어떤 John이냐? 그 사람은 바로 나의 선생님인 John을 만난 거죠. 이때 John을 꾸며주는 이 후절은 바로 형용사절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형용사절인과 동시에 후가 뭐죠?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얘가 이끌고 있으니까 관계대명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관계대명사의 기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장 속에서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 즉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 문법 용어 하나만 보시면은 이때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다, 선행명사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부르는데 앞으로 제가 선행사다 얘기하면은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놓인 명사를 얘기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대명사의 기본 역할이라든지 성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관계대명사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who라든지 which라든지 that what 같은 애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애들은 대명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의문사, 즉 의문 대명사로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 밖에 관계의 역할을 하면서 문장 속에서 대명사가 아니라 부사의 역할을 하는 애는 관계부사다라고 얘기해서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즉 when, where, why, how 같은 역시 관계부사들도 존재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아까 우리가 이제 who 관계대명사절을 보시면 who 이하에 is my teacher 해가지고 문장이 불완전하게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미 who에는 he가 포함이 돼서 he를 중복하게 되면 틀린 문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where이라든지 when 이런 애들, 즉 부사가 놓이게 되면 뒷문장은 완벽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The reporter met the designer who is now the company's president. 자, 문장은 who라는 관계대명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who 관계대명사는 바로 앞에 있는 디자이너를 꾸며주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떤 디자이너냐면 해서 뒤에 쭉 설명해 주는데 문장이 불완전합니다. is라는 동사로 시작하고 주어가 빠져 있죠. 그런데 the bookstore has a cafe where you can enjoy classical music. 자, 이 문장 보시면은 서점은 카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럼 어떤 걸 즐길 수 있냐면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다. 이때 where이라는 것은 앞에 카페를 받는 장소의 의미인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문장을 연결해주는 관계사의 역할, 즉 관계 부사가 들어갔는데 뒷문장 보시면 완전한 문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의 차이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계대명사의 위치 또 어디에 쓰이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위치는 어디에 놓이게 될까요? 관계대명사 절, 아까 우리가 예문을 본 거 다시 또 보시면 자, 후절이 어디에 놓였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의 맨 뒤에 놓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형태이고요. 두 번째 형태는 주어와 동사의 사이에도 놓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The tourists whom Eric guided were from Germany. 자, 이 문장에서는 whom Eric guided라는 에릭이 가이드했던 tourist, 관광객들은 were from Germany, Germany 출신들이다. 네, 독일 출신들이다. 이때 보시면은 주어와 동사는 주어는 tourist고 were가 동사인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갔다? 관계대명사 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리되면 어떻게 돼요? 주어와 동사의 사이에 관계대명사 절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또 어디에? 문장의 맨 마지막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관계대명사 이 자리에는 다른 것들은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왜? 관계대명사처럼 관계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애는 없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자리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관계사와 또 앞문장의 명사를 받는 대명사가 없는 이러한 개념은 관계사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문장, 예를 들면 You can find my publication. Those are available online. 이라는 문장은요. 문장에서 보시면 You can find이라는 주어 동사, Those are available이라는 주어 동사가 두 개씩 나왔어요. 문장의 기본이지만 주어가 문장이 하나면 주어 동사가 몇 개 해야 돼요? 하나, 두 개,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장은 두 개씩 있으니까 역시 접속사라는 애가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 those가 들어가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도 받고 뒤에 있는 관계사 역할도 해주고 이렇게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사 앞에는요, 접속사가 놓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이미 관계사라는 말이 접속사를 포함한 개념이니까 관계대명사 앞에 접속사가 놓이면 무조건 잘못됐고요. 또 관계대명사에서는 관계사하고 명사절 접속사하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계사하고 명사절 접속사는 확연히 달라요. 근데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자, 간단하게 문장을 보시면 I know the boy who break this fence. 자, 문장에 who break this fence의 역할은 앞에 있는 the boy를 꾸며주는 역할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절은 무슨 절이다? 관계대명사 절, 형용사 절이고 문장이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불완전하죠. 주어가 빠져 있고요. 자, 두 번째, I know that the boy did to the fence. 자, 문장에 that이라는 애가 이끌고 있는데 관계대명사가 아닌 이유는 이 절 전체가 목적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완전한 문장입니다. 주어, did라는 동사까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바로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의 that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팁을 드렸어요. 일단 역할을 보시고 목적어 역할 하나, 주어 역할 하나, 보호 역할 하나 보는 거고 명사를 꾸미는지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에 따라서 갈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종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류.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주격, 소유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격이라는 것은 뭐냐? 문장 두 개를 한번 볼까요? I thank the woman, she helped me. 자, 문장에 중복되는 개념은 the woman과 she가 중복이 돼서 문장에서 뒷문장의 대명사가 지금 중복되는 개념이 주어로 쓰였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를 쓰게 되고요. 사람이니까 who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I thank the woman who helped me 이런 문장이 가능하게 되죠. 자, 그리고 목적격을 쓰는 경우는 뒷문장의 목적어와 앞문장의 성분, 명사의 성분이 같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두 개의 문장 This is the man 그리고 두 번째 문장 I met him yesterday. 자, 이 문장의 뒷문장의 힘이라는 개념과 앞문장의 the man이라는 개념이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목적어 성분은 뒷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목적격을 쓰게 되는 거죠. 바꾸면 This is the man whom I met yesterday. 그래서 사람일 때는 whom을 쓰는 것. 그래서 whom이 들어갔고요. 마지막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어떨 때 쓸까요? 문장 두 개 보여드리면 They live in a house. 그들은 집에 사는데요. Their house, the house's gate. 그 하우스의 문이 is blue. 파란색이다. 자, 이때에 중복되는 개념은 house가 중복이 되는데 뒷문장의 소유격과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연결해 주시면 They live in a house whose gate is blue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주격, 목적격, 소유격을 구분하는 중요한 팁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아까 배웠던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주격 관계대명사에 들어간 문장 이하는 뭐가 빠져 있을까요? 아까 문장에서 뭐였냐면 who helped me 라는 문장에서 who를 빼고 help me만 남게 되는데 주어가 없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절의 문장에서는 주어가 빠져 있는 모습이 돼야만 맞는 문장이 되고요.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는 뭐가 빠져 있어야 됩니까? 역시 whom I met 이라는 거 아까 기억나시죠? I met 주어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 성분이 없으니까 바로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만 된다. 마지막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바로 뒤에 누가 나온다? 명사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아까 whose 다음에 gate이라는 명사가 바로 나온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각각 구별이 가능하시겠죠? 주격과 목적격은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고 소유격 뒤에는 바로 명사가 위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치사와 관계대명사의 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는데 이런 예문입니다. 앞문장과 공통되는 명사가 뒷문장의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 우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요. 예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문장을 드릴게요. Amy married a man 이라는 문장과 She worked with him. 자, 이 두 가지 문장에서 겹치는 부분은 Amy라는 사람은 남자와 결혼했는데 이 a man이라는 사람하고 전치사의 목적격인 him과는 같은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장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Amy married a man. 그 다음에 목적격이니까 역시 목적격 관계대명사 사람이니까 whom을 쓰는 거죠. 그래 놓고 whom she worked with 이렇게 쓰시고 뒤에는 him이라는 거는 이제 중복이 되니까 빼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이 문장은요. 어떻게도 바뀔 수 있냐? 바로 맨 뒤에 있는 with라는 애가 맨 그 관계대명사의 앞쪽으로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점프를 해가고 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my married a man. 그 다음에 with whom she work까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with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을 때 이 with가 어디서 난 거지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맨 뒤에 있던 게 앞으로 짠 하고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뭐 어려울 게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흐르게 된다는 것 참고로 기억해 두세요. 자, 아까도요, whom she worked라는 문장 보시면 with whom이잖아요. 근데 뒤에 she worked라는 주어와 자동사가 나와서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가 앞으로 튀어나갔을 때, 즉,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돼서, 예를 들어서, you have a sponsor to whom must submit a report. 이건 잘못됐다예요. to whom이 나왔으면 뒤에는 완전한 문장, 즉 you라는 주어가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 가지 수량 표현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공부하면 추가로 배우는 관계대명사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요. 자, 다양한 수량 표현들, 약간의 some이라든지 any라든지 또 모든, all이라든지 many나 much 같은 애들이 만약에 뒤에다가 of 플러스 만약에 이제 목적격을 취하는 경우에 이때 여러분들은 관계대명사에 어떤 형태가 들어가느냐. 물론 of라는 전치사 뒤에는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of 다음에 whom이나 which나 whose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는 못 들어간다는 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요거는 어떤 식으로 탄생이 됐는지는 예문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The program enrolls
20 students 라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all of the students are women 이라는 두 번째 문장. 중복되는 성분은 students가 겹치고요. 뒷문장에 of 이하의 명사니까 역시 관계대명사의 목적격만 쓰게 되는데요. 이때 들어갈 수 있을 건 무엇일까? 일단은 문장 첫 번째를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The program enrolls 20 students and all of them are women은 괜찮은데 n이 빠지면 안 되고 이렇게는 바꿔주시면 안 되는데 그 n이 없이 쓰시면 안 되고 n이 꼭 있어야 되고 n을 없애고 즉 관계사의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를 넣어버리면 이렇게 되죠. The program enrolls 20 students, all of whom are the women. 이때 whom이 들어가는 이유는 students가 사람이 되기 때문에 whom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which가 들어가는 경우는 사물일 때 all of which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죠? 두 가지를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한데 먼저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와 결합된 경우에는 두 개가 한꺼번에 사라지게 됩니다. 즉, 예문에 The place which was chosen for the reception is beautiful. 장소는 장소인데요. 그 환영회를 위해서 선택되어진 장소는 아름답다. 이 문장에서는 which was, 즉 관계대명사의 주격과 비동사 was가 단체로 생략돼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The place chosen for the reception is beautiful.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그냥 생략이 가능합니다. 혼자 그냥 없어도 그만이에요. 자, 그래서 the girl whom I met yesterday is my best friend 이라는 문장에서 the girl I met yesterday 이렇게 흘러도 상관이 없다. 사이에는 whom이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유격은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계대명사 절에 있는 동사, 관계대명사 절에 있는 동사의 수와 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주격 관계대명사 절에서 동사는 선행사에 일치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관계대명사 절은 앞에 있는 명사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얘가 받는 말, who가 받는 말은 John이라는 성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뒤에 나오는 동사가 이제 비어있다고 치세요. 여기에 들어갈 말이 am이냐, are이냐, is냐 이 중에 골라봐라.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되냐면 이 절이 꾸미는 말이 얘기 때문에 John과 어울리는 동사는 is라고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선행사의 수와 태의 일치를 시킨다라고 보시고요.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제대로 된 예문을 보세요. The place that was chosen for our seminar is too far. 이때에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그때부터 어디까지? 세미너까지가 대절이잖아요. 이 절의 다음에 동사가 was가 된 이유는 선행사가 단수니까 바로 was가 들어간 것. The place가 단수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다음 students who came late can't take the exam. 자, 문장에서 보시면 who 다음에 come이 나왔습니다. 이 come이 나온 이유는 뭐냐? students가 복수 동사이기 때문에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복수 동사인 come을 쓰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행사에 일치만 시키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관계부사에 대한 정리. 아까 잠깐 언급은 했는데요. 관계부사는 아까 얘기했던 시간, 장소, 이유나 또 방법을 말하는 것들, 즉 how나 why, 또 when이나 where 같은 애들이 관계부사에 해당이 되는데 관계부사는 완전한 문장이 뒤에 나온다고 아까 얘기를 했고요. 또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선행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문장을 보시면은 The reason why he decided to resign is complicated. 자, 지금 보시면 Y절의 지금 전체가 Y절, 즉 why he decided to resign 전체가 앞에 있는 the reason을 꾸며주고 있고요. 동사는 사실 is complicated, 주절의 동사는 얘죠. 그런데 why he decided to resign의 문장은 완벽한 문장이 흐르면서 이유를 나타내주는, 그렇죠, 관계부사가 쓰였습니다. 얘는 앞문장, 뒷문장 연결해주는 관계사의 역할에다가 앞에 있는 reason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의 역할까지
한꺼번에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예문, 두 가지 문장을 제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해가 훨씬 더 빠르실 거예요. This is the house. 이것은 그 집이다. He lives in the house. 그 남자는 집 안에 삽니다. 문장에서 지금 중복되는 개념은 house가 중복이 되니까 This is the house. 그 다음에 사물이니까 주격으로 which he lives in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죠? 자, 목적격이겠죠. 전치사의 목적격으로 which he lives in. 자, 그런데 in이라는 애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앞으로 뿅 하고 튀어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죠. This is the house in which he lives.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in which가 뭘로 바뀔 수 있냐면 This is the house where he lives. 이렇게 바뀝니다. 결국은요,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갖다가 한 단어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전혀 무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관계대명사 굉장히 할 얘기도 많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것 같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리를 한번 열심히 다시 한번 해보시고 오늘 문제풀이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연습 문제 1번입니다. The department is still searching for a candidate. Blank qualification meet the requirements.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수많은 관계 대명사 막 보이죠? 아래에 선택지에 보이는데 자, 일단은 문장에서 보시면 주어 동사를 찾아보시면 The department이 주어고 is searching이 동사입니다. 또 for a candidate은 수식어구로 보시고요. 또 뒷문장은 qualifications 자격 요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meet the requirements, 동사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다 라는 동사가 보이고요. 문장에 보니까 명사 성분이 2개, 주어 성분이 2개, 동사가 2개니까 접속사의 역할을 우리가 수행하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선택지 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앞문장에 누군가를 받아주면서 가야 되겠는데 뒤에 보니까요. qualifications라는 명사, 자격 조건의 명사거든요. 이 명사가 나왔어요. 관계대명사 절은 항상 불완전한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바로 명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때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답이 C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죠. 결국은 whose 절이 받는 것은 앞에 있는 candidate, 지원자를 받는 말이 됩니다.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부서는 여전히 지원자를 찾는데 어떤 지원자냐면 그 지원자의 자격 조건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 a number of innovation products that they are aimed at improving energy efficiency are being developed rapidly. 자, 이 문장 밑줄 친 부분 보시면은 첫 번째는 products가 나와 있는데 문장에 a number of innovative products에서 products가 주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수식어구다 보시고요. 그 다음 that이라는 애가 나오고요. They are aimed at improving energy efficiency까지가 가로로 묶이고 그 다음 are being developed가 문장의 진짜 동사고 이렇게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명사절의 접속사는 주어나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해야 되죠. 대시. 그런데 지금 얘는 주어도 아니죠. 목적어도 아니고 보어도 아니라 그냥 누구를 앞에 있는 명사인 products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의 대시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관계대명사 대시는요, 뒤에 바로 또 주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주어를 빼주셔야 되죠. 중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해석하면 products that are aimed at 이렇게 가야죠. 그죠? 그 물건들은 어떤 물건들이냐면 목적을 누구에게 타겟을 가지는 즉 목적이 있는 이라고 해서 they를 삭제하시는 것 이렇게 보시고요. 이때 are라는 동사는 products가 복수니까 수일치 복수로 갔습니다. 그 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3번 보시면 New Orleans is a city which it is often in danger of flooding. 자, 역시 문장에서는요. which라는 관계대명사가 보였는데 뒤에 또 완벽한 문장 it is라는 주어 동사 또 나왔습니다. which 자체는 대명사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it을 빼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New Orleans는 도시인데요. 어떤 도시냐면 종종 홍수의 위험 속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문장이 가능하겠죠? it을 뺀다. 자, 4번입니다. The rainbow, what shows spectral colors, appears
when the sun shines through raindrops. 자, 문장의 첫 번째 밑줄은 what입니다. 여러분, what은 어떤 애였냐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였어요. 앞에 보니까 the rainbow라는 선행사 같은 명사가 보이니까 what은 일단 안 되겠네요. 그래 놓고 동사는 문장의 진짜 동사는 appears라는 동사가 보이고 컴마는 관계대명사 저를 나타내 줍니다. 자, 이랬을 때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넣으시는 것이 가장 적당하죠. that은 왜 안 될까요? 컴마가 있기 때문에 that은 컴마 앞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해석하면은 무지개는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는 무지개는 태양이 빗방울이 떨어질 때 사이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사이로 우리가 보인다,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 even though Mr. Joe deserves compliment, the director should not think he's the only worker who's put in long hours. 자, 문장에서 보시면 even though는 접속사, 그죠?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잘 들어갔고요. Mr. Joe가 3인칭이니까 deserves에 s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should라는 동사 뒤에는 think라는 원형이 나왔고요. 마지막 who's라는 관계대명사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put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에는 바로 who's가 아니라 동사를 받을 수 있는 건 주격이니까 who, put 이렇게 가셔야 되죠. 해석하면 조 아저씨가 자격이 칭찬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렉터는 그 남자가 오랜 시간 동안에 일했던 유일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가볍게 관계대명사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문장 속에서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역할, 다양한 관계대명사의 종류 리뷰를 했습니다. 자, 나중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